자, 어, 영어 독해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저하고 영어 독해를 하기 앞서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우선 이 독해에 대해서 어, 수업을 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좀 하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뭐냐면 어, 이제 우선 수업 방법은 여러분 이제 유형별로 독해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교재 편제도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기출 문제도 들어가 있고 뭐 예상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장에 속담 격언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잡혀 있을 겁니다. 교재 페이지 수는 62페이지고요. 그래서 교재 62페이지를 딱 피면 근데 유형별 독해 원 속담 격언 찾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스마 잠깐 얘기를 좀 하고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물어요. 뭐냐면 독해를 잘하려면은 뭘 잘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누가 질문을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도 독해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생각은 해봤어야 될 부분이고, 그죠? 내가 앞으로 이제 독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독해를 잘할 건가? 근데 독해는 이건 여러분 무조건 잘해야 돼. 왜냐면 영어 20문제 중에서 독해가 차지하는 문항수는 10문제 전후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10문제 전후니까 뭐 반 이상. 그죠? 그러니까 독해가 흔들려 버리면 사실은 영어 점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독해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독해 파트를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생각을 좀 해보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럼 이제 스미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독해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 근데 많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해. 선생님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어휘. 단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야. 맞는 얘기야. 그러나 독해 어휘를 가지고 독해의 전부다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의 특징을 봐야 돼.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이 일정한 범위가 있는 시험이 아니죠, 여러분들. 범위가 없어. 막 수능이나 이런 거 같은 건 범위가 있으니까 그 단어를 교과서 내에 있는 단어를 정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뭐 범위가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 어휘를 어떤 어휘를 가지고 독해를 할지는 누구도 몰라. 그래서 어휘를 뭐 정리를 한다. 그래서 뭐 그제 독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거는 한계가 있어. 그리고 항상 이제 독해 지문할 때 이제 스미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뭐냐면 한 지문이 있으면 지문에 보통 5개 전후의 단어는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독해를 접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한 지문에 5개 정도 모르면 되게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그 얘기 하더라. 선생님 나는 지문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다 모르겠던데요. 그건 그럴 수 있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그 상태에서 시험장에 갈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그 상태에 시험장에 가면 논리가 안 맞고, 여러분 이제 막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합격권에 가게 되면 웬만한 기본 단어는 이제 많이 알게 되죠,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한 지문에서 5개 단어를 모른다. 되게 많이 모르는 거야. 근데 항상 마음은 근데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모르는 어휘를 접하더라도 전혀 독해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단어가 그냥 중간에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훅 막혀, 학생들이. 이게 뭐지? 그걸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야. 안 돼. 응? 그래서 어휘가 독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주지만 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 생각은 설명 안 해. 그리고 선생님 독해를 잘하려면은 문법을 잘해야 됩니다. 아니야. 선생님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문법 독해할 때 문법은 5개면 필요해. 선생님 딱 정리부터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 응? 문법 독해할 때 문법은 극히 그제 극히 큰 영향은 안 줘.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5개 있으면 이제 문장 해석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글을 끊어가면서 하자라고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문법도 큰 뭐 문제일 건 없겠다. 그러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될까? 아는 게 좀 많아야 돼, 여러분들. 응? 사실은 이 상식,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응? 이게 진짜 중요해. 그러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이 부분을 꼽아. 그 다음에 어휘, 문법 이렇게. 응? 그러면 있잖아. 이 지식이나 상식이 없으면 독해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로 잠깐 보자. 지문이 있어, 여러분들. 응? 근데 엘니뇨 현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이런 이제 지문이야. 엘니뇨 현상을. 근데 엘니뇨 현상이 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 지문을 접할 때 이해는 어때요, 여러분들? 무지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엘니뇨를 아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그리고 어떤 이제 피해가 있는지 이런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지? 무지 다르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그를 끌고 가는 힘이 있잖아. 근데 지식이 없는 엘리노가 뭐야? 뭐 음식 이름이야?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같은 게 어때요, 여러분들? 이 글이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고 있더라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제? 그 다음에 갈피도 못 잡고, 응? 그래서 이 지식과 상식은 독해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야. 그래서 사실 독해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책도 좀 읽어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글에 대한 그제 이해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남다르게 독해를 할 수 있어. 응?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학생들 질문이 그래 뭐냐면 그럼 어떤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지식 상식적인 부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 근데 쌤이 저번에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한 18개 분야 정도의 글을 보면 어느 정도 많이 10문제에서 뭐 7, 8문제는 커버가 되더라고. 100%는 안 돼, 여러분들. 지식이 이건 넓은 걸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제? 그래서 18개 정도의 어떤 글의 내용이면,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거죠, 여러분들. 환경에 관한 이 내용은 참 문제 최근에 많이 다루잖아. 또 언어에 대한 거, 또 교육에 대한 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18개 어떤 내용이 주로 이제 문제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 돼. 특히 환경 중에는 뭐, 언어 중에는 뭐, 교육 중에는 뭐, 이런 이제 특별 이제 분야들이 있겠지, 여러분들, 그제? 그래서 요 분야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시간이 좀 있을 때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서 뭐 엘니뇨 현상이 뭐지?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쫙 들여다보고 또 그린하우스 이펙트는 뭐지? 뭐 온실 효과는 뭐지? 이래가면서 조금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어. 그럼 교육의 어떤 방법론적인 건 뭐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부분은 뭐지? 뭐 이런 것도 좀 읽어보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쌤이 특히 이제 별표를 해주는 지문이 있을 거야.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런 내용을 좀 더 살을 찌우면 좋겠다라고 쌤이 이제 찝어주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지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좀 해. 그때 이제 쌤이 18개 해줄 테니까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지식을 쌓고 좀 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은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냐면 시험장에 갔을 때 공무원 시험의 특징은 이제 시간이 모자르잖아,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특히 시험을 보면 영어 과목을 제일 마지막에 풀어. 응? 대부분 그래. 수학을 선택한 학생은 수학을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되고, 응? 수학 선택이 아닌 학생들은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풀어. 일반적인 순서가 그렇게 풀죠, 여러분들. 국사를 제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2개 풀고, 그 다음에 국어 풀고, 영어 풀어. 응? 나중에 문제풀이반에서도 얘기해 주겠지만 국사는 한 8분 전후에서 끊어버려. 국사는 여러분 10분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선택 과목 2개 합쳐서 한 뭐 20분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끝내. 10분 정도 배당해서. 국어도 요즘 지문이 길어져서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시키더라고. 25분 정도 전후. 영어가 보통 한 35분 이렇게 놓고 풀거든. 응? 그래서 총 이제 이렇게 100분을 구성해. 60분, 38분 해서 28분, 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제? 보자. 그제 여기 10분 정도 여유를 갖고 이제 풀게 돼. 시간이 28분, 60분, 그 88분이구나. 10분 정도는 이제 뒤에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풀어,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과목의 시간 배정은 이제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시간 타임 테이블을 정해 놓고 이제 문제 풀이 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영어는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20분에 못 풀어요, 여러분들. 원래 한 과목에 20문제 20분이자 총 그래서 100분을 주지 않아, 여러분들. 총 100분을 중간에, 그러니까 원래 영어는 20문제 20분이 배정이 된 거지, 여러분들. 그치? 근데 영어는 도저히 못 풀어. 음.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그거 궁금하지 않았어? 뭐냐면 원래 이제 일반적인 시험이 뭐 국어 몇 교시 몇 분에서 몇 분, 영어 몇 교시 이렇게 이제 과목별로 시간 배정을 해서 시험을 보잖아. 근데 공무원 시험은 다섯 과목에 확 줘놓고 100분 이렇게 풀라고 이제 시험을 보잖아, 여러분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목별 시간 배정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 뭐 국사는 10분에 푸세요. 그러고 나서 시간 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영어는 뭐 40분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 주면서 알아서 이제 시간 조절을 하되 영어는 20분에 20문제는 못 푼다. 이거는 알고 다른 과목을 좀 빨리 풀어서 시간을 배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 근데 여러분 35분 시간도 어때? 되게 짧아. 영어 20문제 35분에 풀려면 여러분 헉헉거려.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진 학생들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몰라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영어 독해를 못하고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 뭐 세네 문제 남겼습니다. 찍었습니다. 그럼 사실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 또 찍는 게 맞춘 적이 없잖아, 여러분. 그제? 그래서 영어는 빠른 속도로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랬으면 그럼 영어 지문을 어떻게 하면 빨리 풉니까? 빨리 읽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 빨리 풀어라 그러면 막 빨리 읽는 연습을 해. 그거는 못하지. 한계가 있지, 여러분들. 그지? 그러면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이게 필요해.
지식과 상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엘니뇨에 대한 지문이야. 그러면 끌어가는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글을 내가 내 몸에 붙여서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지식과 상식적인 부분이 지문을 빨리 해결하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치?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문제 중에서 한 7, 8문제는 좀 그런 여기다 힘을 얻어서 좀 빨리 풀어놓고 나머지 문제 또 수습해 나가는, 그지? 그런 이제 문제풀이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이제 최대한 잘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요거는 선생님이 중요한 거는 이제 수업하면서 지문을 통해서 이게 찝어줄 테니까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을 좀 통통하게 찌우고 여러분들은. 자, 근데 이제 가자. 좋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 독해를 할 때 이제 세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이제 상식, 어휘, 문법 이렇게 이제 돼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독해는 글을 읽고 판단하는 게 독해지 해석하는 게 독해는 아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해석하는 거는 글을 짜꾸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거고 독해는 요걸 바탕으로 글을 판단하는 걸 이제 독해라고 그래. 근데 이렇게 해서 해석을 했다고 하자. 해석과 또 판단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 그치? 이 판단하는 기준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모든 독해가 뭐 잘 읽고 잘 풀면 되지 않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각 스타일이 푸는 스타일이 있어, 기준이. 그러니까 주제 제목 붙는 문제가 푸는 방법 기준과 빈칸 채우는 문제의 기준은 또 달라.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는 또 다르고. 그래서 선생님이 유형별로 이 판단 기준을 쫙 가르쳐 줄 거야. 응? 야, 이런 유형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쫙 이제 연습을 해 들어가면 돼. 응? 근데 이거는 꼭 그래야 돼, 여러분들. 쌤이 어떤 유형은 어떻게 풀자라고 이제 기준을 설명해 주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연습을 해줘야 돼. 근데 이런 건 있죠, 여러분들. 쌤이 이제 기준을 알려 줬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여러분 수학 공식까지 룰은 아니잖아. 쌤 개인적인 어떤 정의지, 그치? 그래서 쌤이 이렇게 풀자라고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개 중에 난 저건 아닌 것 같다, 그치? 이럴 수 있잖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아닌 거를 여러분 생각이 안 맞는 거를 날 따라올 필요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 없이 푸는 건 또 안 돼. 그럼 기준 없이 풀죠. 안 돼. 스님께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거라도 만들어. 응? 나는 이렇게 풀겠다. 응? 그러니까 스님이 설명한 방법은 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기준을 만들어서 내 기준대로 딱 맞춰서 연습을 해 나가겠다. 그치? 스님이 이게 뭐야? 어떻든 간에 기준은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문에 따라서 막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내 기준을 딱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글의 흐름상 무관한 문장을 골라라 라는 독해가 있어. 그럼 딱 풀기 전에 딱 스타트하기 전에 좋다.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 기준에 딱 맞춰서 보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발전이 되잖아. 기준 없이 그냥 그때는 여러분 맨날 똑같아.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 그래서 나 독해를 한다고 하는데 왜 매번 나는 문제가 틀리는 건 틀리고, 그지? 그리고 독해 점수가 잘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지? 그 사람들 이유가 이 기준이 없어서 그래. 그 여러분 그런 것도 경험하지 않아? 저번에는 맞췄는데 다음에 보면 또 틀려. 그것도 이게 없어서 그래. 그냥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지? 그렇게 돼서는 발전이라는 게 없지, 여러분들, 그지? 발전은 어떤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의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해 나가면서 그지 나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응? 그지? 그래서 꼭 기준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응? 그 대신에 마음에 안 들면 뭐 여러분들 기준이라도 만들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쫙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지 해 가면서 스미 이제 딱 스타트하기 전에 항상 이제 먼저 설명해 줄 거야.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게 맞지 않겠나, 그지? 그러면 여러분이 딱 들어보고 맞다, 그건 좀 이거 맞네, 그지? 그렇게 풀어야겠네. 아닌 것 같은데 연구하고, 그지?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닌 것 같은데, 그지? 그리고 여러분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리고 여러분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스스로는, 그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럼 나는 속담 격언 문제를 이렇게 풀려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그거 합리적이다. 그건 진짜 좋다. 생각보다 낫네? 그럼 선생님도 배운 거지, 여러분들. 그지? 선생님 기준을 또 바꿔서 좋은 기준을 또 선생님도 배워서 가르쳐주고, 그지? 아니다, 문제가 있다. 이건 이런 쪽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지? 그럴 땐 뭐 여러분들도 고민해보고, 그지? 그게 쓰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응? 이게 공부야, 이게. 그냥 짜고 해석해서 그냥 말만 드는데 초점이 혈안이 돼 있지는 말고. 그래서 독해에 있어서는 그제 소마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자. 물론 기본 어휘는 지문을 통해서 습득하고 항상 지문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쓸데없는 단어는 야 이런 건 머릿속에 넣지 마라, 그런 건 넣지도 말고. 야 인생에서 여러분 가끔 보는 단어 그거 어떻게 해, 여러분들, 그제? 그건 못해. 그런 건 이제 선생님이 이런 단어는 됐어, 야 영어로 그냥 해, 응?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로 그냥 써버리고, 여러분들, 그치? 문법은 선생님이 이제 해석할 때 5개 가르쳐 준다 그랬고, 상식 지식은 문제 풀면서 18개 이제 주된 테마를 선생님이 찝어줄 거야. 그거 이제 중심으로 그럼 이제 다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지식을 좀 쌓아주고, 그리고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기준을 또 배워보고 또 문제 연습하고. 됐어요? 그래서 독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시킬 테니까 참고해주고. 자, 스미 이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자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자. 저기 우리가 이제 독해는 사실 지문을 좀 많이 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래서 이제 독해 지문을 이제 많이 접해야 돼서 이제 여러분 독해책을 이제 한 권 가지고는 사실은 안 돼. 선생님 기본서에도 독해 지문을 꽤 많이 집어넣어놨는데 이 정도 양 갖고는 안 돼. 독해 지문은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 그럼 이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교재를 어떻게 합니까, 그치? 그럼 이제 시중에 이제 출판사에 나온 걸 사.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왜 안 된다고 그래? 어느 책이든 공무원 수험서에서 나온 책은 지문이 8, 90%가 다 똑같아. 선생님 책에 있는 거나 A라는 출판사의 책의 문제나 왜? 기출문제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A 출판사의 책을 샀어, 뭐 독해책을 딱 푸는 순간에 선생님 책에 있는 문제 8, 90% 그대로 똑같이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기출문제가 다 태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면 마땅한 책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떡하냐면, 선생님이 이제 기본서 이 독해를 하고, 차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독해집을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또 하나 만들어. 응? 그때 여러분이 보고, 그치? 난 이 책을 한 번 더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책을 가지고 좀 또 한번 해봐,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막 한 10몇 권의 책을 가지고 뭐 수능에서부터 편입 문제에서부터 탭스 문제까지 해서 쭉 이제 종합해서 좋은 지문도 골라서 좀 이렇게 그제 독해집을 하나 편집을 해. 응?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 독해 끝날 때쯤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그 책을 한 번 정도 더 보는 걸로 독해는 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독해는 많이 좀 하긴 해야 돼. 응? 많이 이렇게 넣어줘도 한계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거는 해결해 나갈 테니까 우선 선생님 기본서 할 때는 기본서의 독해만 충실하게 해요. 응? 다른 책 이렇게 사서 보지도 말고
어차피 똑같은 지문 가지고 뭐 얘기해봐야 그제? 의미 없지 뭐 그제? 그래서 독해는 이제 해준 거 내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찝어준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더 지식을 쌓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주면 좋고, 반복해서 보라는 지문은 좀 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지문은 문제 풀면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뭐 더 이상 의미 두지 말고. 그래서 독해에 대한 거는 이제 스마트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제?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그래 뭐나 문법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선생님이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이게 얘기하면 그치 기대를 뭐 선생님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이 정도 이제 의미를 두고 들어. 근데 물론 아닌 학생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선생님 수업 듣고 난 뒤에 좀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진짜 도움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제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해. 네? 그래서 지금 오랜 강의 이렇게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거야. 응? 시험장에 가면 우리가 했던 것도 역시 많이 보일 거고, 응? 독해 지문 같은 경우는 실제 수업 시간에 해줬던 지문이 여러 개 보인다고 그래. 응? 사실 또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고, 그제? 그래야 좀 이렇게 공부하는 맛도 있지, 그제? 그냥 생판 10개 지문이 다 색다른 그러면 재미없어, 그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한 10개 지문 중에서 뭐 3, 4개 정도가 이거 봤던 지문 같으네 이렇게 돼야 어떤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또 기분이 업돼서 또 열심히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수능 탭스 편입 문제 골고루 그제 좋은 문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폭넓게 접해볼 필요는 있어. 응? 그래야 여러분들 어떠니 그런 이제 그제 혜택을 그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런 쪽을 위해서 선생님이 노력을 또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에 있어서도 선생님하고 이제 잘 호흡을 맞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자,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교재 62페이지를 펴보세요. 속담 격언 찾기.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보고. 속담 격언 찾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스마고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자, 이제 문제 갖고 또 연습해 들어가자. 들어봐. 속담 격언 문제는 우선 속담 격언 정리가 안 되면 안 돼.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치? 속담하고 격언이 정리가 안 됐어. 방법이 없지 뭐. 우선 속담 격언 정리는 여러분들이 좀 철저히 해줘야 돼. 자, 우선 교재 봐봐, 여러분들. 62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주요 속담을 이렇게 모아놓지 않았어? 우선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것도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해시켜 줄게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속담을 좀 보자. Stitch in time saves nine. 스티치가 바느질의 한 뜸이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in time, 시간에 맞는 한 번의 바느질이 9번을 절약해 줍니다. 여학생들은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나? 스타킹이 조금 갔어. 응? 그럼 빨리 그 매니큐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수습을 하면 큰 문제 없잖아. 근데 냅두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 잠깐만 벌어져서 나중에 큰 구멍이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수습을 하면 나중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치?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호미로 막을 때 가래로 막습니다. 그치? 조그만 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냅둬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또 네 번째 체크하자, 여러분들. Don't count your chick
치킨. before they hatch. hatch는 알을 부화하다 까다라는 의미야. 그럼 어떤 의미야? don't count, 세지를 말아라. your chicken, 너의 닭의 숫자를 세지를 마라. 그들이 부화되거나 알을 까기 전에.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잠깐 여기 봐봐. 여러분 저기 경험했을 텐데 어렸을 때 달걀을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어때 담요를 덮어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병아리가 길를 아래서 깔려고 그 어렸을 때 한번 해보잖아, 여러분들, 그제? 쌤도 이거 몇 번 해봤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달걀을 갖다가 이렇게 사다가 담요를 덮어놓고 따뜻한 이제 그제 아랫목에 이렇게 갖다 놔. 그러면 이 달걀이 8개면 병아리가 8마리가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이 중에 몇 마리 정도 나오나? 쌤 경험에 의하면 한 2마리? 요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 나머지는 다 그냥 그제 이게 병아리가 안 나오고 그냥 골마 터져버리죠, 여러분, 그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야. 달걀 8개 갖다 놓고 병아리 8마리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까다가 죽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까기 전에 이게 닭이 병아리가 나오기 전에 부화되기 전에 닭의 숫자를 세지 마라. 이 달걀 8개 놓고 닭 8마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지? 오바지 오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너무 빠른 판단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6번째 체크하자. Everyone has a skeleton in his closet. 모든 사람이 가지고 스켈레톤은 해골 아니야? 클로셋은 옷장이지 뭐. 모든 사람이 옷장 속에 해골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지 뭐. 자, 보자. 여러분들 집안에 옷장이 있어. 근데 옷장 안에 해골이 있어. 그러면 물어보자. 여러분 어디 다니면서 이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 집에 옷장에 해골이 있걸랑. 이거는 의심을 사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옷장 속에 해골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야. 집안에 내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everyone has a skill in his closet라는 표현은 집안의 내력이나 개인의 비밀, 남에게 말 못한 이야기들. 뭐라고 돼 있어?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비밀스러운 게 있고 구린 데가 있다. 응? 모든 사람이 옷장에 해골을 갖고 있는 거다. 이해됐어? Everyone has the closet in his closet 의미가 왜 그런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됐나? 자, 그 다음 또 가자, 여러분들. 자, 잠깐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뭐냐면 선은 개인적으로 이런 수업은 안 된다고 봐. 속담 격언 같은 걸 이렇게 표 만들어주고 암기해라.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 이게 무슨 속담인지 알지, 그치? 이걸 어떻게 암기 그냥 하냐. 그래서 독해할 때도 문법이나 어휘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항상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속담도 이게 왜 이런 의미지? 항상 이해하려는 그 자세를 좀 해줘야 돼. 자, face the music의 표현도 체크해보자. face the music. 울며 겨자 먹기. 자, 요거 스미 또 이해시켜 줄게. 여기 보자. face the music. face의 단어가 명사일 때는 얼굴이지만 동사일 때는 직면하다, 맞이하다고. music은 음악이지. 그러면 음악을 직면하고 맞이했습니다. 근데 선 그럼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울며 겨자 먹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뭐 이게 이런 거야. 군대에서 장군이 있어, 제너럴, 그치?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장군이 뇌물을 먹거나 어떤 이제 비리에 휩싸였어. 그러면 그만둬야지. 장군도 그만둬야지. 근데 장군이 되면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군대에서 예우를 갖춰줘. 그래서 연병장에서 퇴임식을 갖게 해줘. 응? 그때 연병장에 있는 군악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장군이 쫙 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해. 그러면서 이제 퇴임식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군악대가 음악을 뿜빡뿜빡 막 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장군은 쫙 지나가면서 그 음악을 직면하게 되잖아. 근데 하긴 싫지. 정말 짜증나지, 여러분들. 그치? 아, 그치. 저 음악들이 진짜 듣기 싫다. 그치? 근데 안 할 수는 없지. 뇌물 못 잡기는 건데. 그치? 그래서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 울며 겨자 먹기. 페이스 더 뮤직이 그런 속담이야. 이해됐어, 여러분들? 이건 수거 문제로도 많이 내. 페이스 더 뮤직의 의미는 울며 겨자 먹기 또는 벌을 받다 이런 의미, 그제? 근데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적인 의미로 좀 빠지는 게 있죠, 여러분, 그제? 그래서 페이스 더 뮤직은 이런 식으로 쫙 또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또 내려가자. 가다가 It's a piece of cake에 누워서 또 식은다. 이거 워낙 많이 해서 뭐 piece of cake, 그죠? 그래. 자, 그 밑에 것도 체크하자. He got what he bargained for. 그는 가졌습니다. 그가 흥정하고 bargain for, 거래했던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흥정하고 거래한 걸 가졌으니까 자업자득이지 않아? 뭐 스스로의 어떤 결과를 갖는 거지 뭐. 자업자득이다. He got what he bargained for. 됐나? 자, 이제 오른쪽 오자, 여러분들. 오른쪽. 세 번째 소그래프스의 표현 체크해봐. 뭐라고 돼 있어? 신포도. 지기 싫어하는 것이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 자, 잠깐, 선생님 또 이해시켜줄게. 여기 봐봐. 소그래프스의 표현은 미소무화 중에 여우와 포도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 그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포도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근데 여우가 포도를 이제 따먹으러 온 거야. 응? 근데 키가 안 나. 그래서 이제 여우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래? 저 포도는 신 거야. 맛대가리 없는 거야. 그치? 저거 누가 먹어? 그렇게 돌아가. 근데 실은 이 포도가 맛있는 포도였죠, 여러분. 근데 자기가 못하니까 어떠니?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야, 저거 맛대가리 없어. 그치? 쉬어. 이러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종을 가져도 그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치? 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친구가 이번에 그지 핸드폰을 하나 다시 샀어. 근데 좋아봐요. 근데 옆에서 뭐라고 그래? 야, 저거 복잡해, 그지? 야, 내게 나, 응? 왜 무슨 소리야, 그지? 그 신형이 더 낫지, 그지? 근데 그 이제 친구의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지? 그래서 신포도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 지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 자기가 못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또 커블러스 칠드런 고 베어프. 커블러스는 재화점이지. 재화점에 아이들이 베어풋 맨발로 다닙니다. 재화점에서 제일 흔한 게 신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걔는 맨발로 다녀. 여러분 대장간에서 가장 흔한 게 홈이 아니야? 대장간에 홈이 없다. 우리 속담으로 가장 편한 게 뭐죠? 모두 약에 쓸 힘은 없다. 흔한 게 없는 거야, 흔한 게. 그치? 또 내려가.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의 편 체크해봐. 너무나 많은 요리사들이
spoil the broth. 요리를 망가뜨립니다. spoil의 동사는 망가뜨리다 이미지 뭐.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그치? 너무 많은 요리사들이 요리를 망가뜨립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또 내려올까? You could sell him the Brooklyn Bridge 표현을 체크해봐. 자, 요거는 선생님이 또 잠깐 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그대로 해석하면 뭐지? 너는 could sell him, 그에게 팔 수 있다. 브루클린 브리지, 브루클린 다리를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브루클린 브리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얘기 좀 하자. 보면 근데 이 다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야. 미국에 가면 맨하탄가가 있고 할렘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연결하는 다리 브루클린 브리지가 이렇게 있잖아. 아주 삶의 대조를 이루는 아주 극명한 다리죠, 여러분들. 맨하탄가, 할렘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 브루클린 브리지라는 탈출구를 통해서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내용이 할렘가에서 어느 정도 한 여성이 정말 창녀 이런 식의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 그러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이 다리를 건너서 맨하탄가로 간다. 그러면서 정말 처참하게 살아. 근데 결국은 가봐. 근데 가서 융합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영화도 있었어. 그래서 이 브루클린 브리지의 의미는 어떤 신분 상승의 의미를 좀 갖고 있어. 브루클린 브리지를 넘었다. 그 얘기는 잘 사는 동네로 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 이건 뭐냐면 우리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잖아. 대동강물 나라물이잖아. 근데 거짓말해서 팔아먹은 거 아니야. 속았잖아. 그치? 근데 브루클린 브리지에다 의자 갖다 놓고 통행료 받는 거야. 건너가면 뭐 신분 상승이니까 10,000원 내세요? 100원 내세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 나라다리인데 거기다 의자 놓고 가 팔아. 그치? 근데 믿고 또 돈을 내. 100원이요. 그치? 그럼 이거 거짓말도 통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과 똑같은 케이스야, 이 속담은. 팥으로 매주를 써도 믿습니다. 원래 콩으로 매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팥으로 매주를 써야 되라. 그래도 믿어. 그러니까 거짓말이 통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그 밑에는 You've cried wolf too many times는 네가 너무나 여러 번 늑대라고 외칩니다. 늑대와 소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건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지 못한다. 그치? 이건 반대지 뭐. 자, 그럼 여기 좀 보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렵고 조금 이제 주요한 속담들을 이제 쫙 이제 선생님이 이해시켜 주면서 정리해 줬잖아. 그치? 근데 이제 학생 질문하더라. 지금 이것만 하면 돼?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알파가 있지, 여러분들.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우리가 주요 속담과 의미 있는 속담을 이제 이렇게 중요 딱 정리했으니까 거기다 추가되는 거는 문제 풀면서. 근데 선생님 교재에 나온 문제의 속담이면 다 커버가 될 거야. 응? 그래서 요 이제 알파적인 거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세월 다 보낼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딱 이제 정리해 놓고 이제 알파적인 거는 문제 풀면서 얘기해 주고 됐나? 근데 이제 잠깐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속담 격언 문제는 이 속담 격언만 갖고 내는 문제들도 꽤 있어. 그러니까 독해하고 연관 안 하고 요것만 갖고 내는 문제들도 있어. 근데 우선 그런 스타일 좀 보고 독해하고 그다음에 연결하자, 여러분들. 우선 속담 격언 문제만 좀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자, 뒷장 넘겨보세요. 이런 건 독해는 아니죠, 여러분들. 3번 문제 같은 경우 이거 독해는 아니지 않나? 봐봐. 메리가 뭐라 그랬어? How are you? Students this morning. 너의 학생들이 이번 달에 어떠니? Worse than a great
그들 대부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Only real problem I have. 내가 가진 진짜 문제는 이다. 희진이가 문제예요. 희진이? Why is problem? 왜 그녀가 문제니? She just can't speak English. 그녀는 영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She can't understand. 그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Any of instructions. 어떤 수업 내용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Mary가 I don't understand. 이해 못하겠네. Isn't her father an English teacher? 그녀의 아버지가 영어 선생 아니냐? Yes, he's. 맞아요, 영어 선생이에요. 그러나 I guess, 나는 생각합니다. It's a case of 가로. 그것이 가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갈 속담. 속담 문제 1번. Like father, like son은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아들, like는 여기서는 좋아하다 의미 아니야. 처럼이지. 그러니까 부전자전인 거지 뭐. 그 아버지 그 아들이지 뭐. 2번은 이쁜 하머 너드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너드가 원래 꾸벅꾸벅 조는 거거든.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다. 3번은 스프로 near schools since the primary. 스프로 종달새, 학교 근처에 있는 종달새 교가 부릅니다. since primary. 가장 많이 듣는 거죠. 우리도 그 얘기잖아. 뭐 서당께 사는 풍어를 읊는다 그러잖아. 4번 the cobbler children. 재화점의 아이가 맨발로 다닌다. 가장 흔한 거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5번 To teach fish. 물고기에 가리키는 겁니다. How to swim. 어떻게 수영하는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고기가 제일 잘하는 게 수영하는 거야. 걔한테 수영 가리키는 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 아니야? 몇 번? 4번 답이 되겠다. 그치? 아버지가 영어 선생인데 영어를 못한다. 이거는 제하점의 아이들이 그치 맨발로 다니는 거랑 똑같지 뭐. 그치? 4번 4번. 이건 독해 아니지 여러분들. 자, 뒷장 또 넘겨봐. 자, 이제 선생님이 또 한번 잠깐 풀어줄게 여러분들. 자, 7번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들. I don't like people. 나는 사람들이 좋지 않습니다. Who tell lies. 거짓말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라고 said Peter. 피터가 말을 했습니다. Meaning me. 나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demanded Paul. 폴이 물었습니다. 피터가 shrug his shoulders 이렇게 줄 한번 쳐봐. shrug one's shoulder. 그리고 replied 답변했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잠깐 설명 좀 해볼게. say once에는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 say는 어떻게 흔드는 거예요? 좌우로 흔드는 거 아니야? yes야 no야? no. 안 돼요. 너드원 said가 뭐지? 너드가 상하로 고개를 흔드는 거지. yes, yeah. 스러그 원 숄더가 뭐지? 어깨를 으쓱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깨를 으쓱. 숄더. 어깨를 으쓱. 그치? 네가 그랬어? 어깨 으쓱했어. 그치? 그럼 어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지 뭐. 그치?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너 졸았어? 어깨 으쓱하면 어때? 그치?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는 거잖아.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뭐 세 가지 제스처가 본인의 의사 전달을 할 때 쓰는 제스처 아니야? 안 했어요. 그치? 했어요. 스라 원숄더 어깨 으쓱. 그치? 여기서 요게 포인트야 사실은. 그치?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어? 피터가 어깨를 으쓱했어. 그 어울리는 속담 찾는 거야. 1번 like knows like. like가 like를 합니다.
과부가 호라비 사정을 합니다. 2번 만약에 캡핏 모자가 맞으면 웨어리 그것을 써라. 모자가 맞으면 쓰세요 라는 얘기는 그래 네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런 거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3번은 There is no smoke without fire. 불 없이 연기 없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4번 Hearsay's half lies. 풍문은 반쯤 거짓말이다. 소문은 못 믿는 거죠 여러분들. 몇 번? 2번. 모자가 맞으면 쓰세요. 응? 그럼 네 말이면 네 얘기면 그렇지 뭐 그죠? 미닝미 나 의미하는 겁니까? 어깨 으쓱하면서 모자가 맞으면 써. 그래 네 해당되면 네 거지 뭐 그죠? 자 쥐장 또 넘겨봐요 여러분들. 자 가자. 이제 문제 중에서 자 15번 문제 하나만 좀 더 보자 여러분들.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많은 속담은 가자. He set up in business. set up 자체는 세우는 거니까 시작하고 뭐 그치? 50 years ago 50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In a tiny shop 조그만 상점에서요. In the east end of the London. 런던의 동쪽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now 그 지금은 the company he found의 동사 설립하다 세우다지 뭐. 그가 설립한 회사가 has 갖고 있습니다. branch는 가지도 되고 지사도 되지. all over the country 그 나라의 모든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땅 커졌다. 그치? 1번 Stitch in time saves nine이 뭐라 그랬어? 한 번의 시기적절한 바느질은 9번을 전략해 준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습니다. 2번은 Great oak from line little acorns grow. 이제 커다란 오크나무는 조그만 도토리로부터 커다란 오크나무가 자라납니다. 3번은 one man's meat is another man's poison. 어떤 사람의 고기는 다른 사람의 독이 된다. 4는 one swallow 한 마리의 제비가 does not make summer 여름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름을 알리는 새가 제비 아니야?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제리 한 마리가 딱 보여. 그래서 여름이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비 중에 띨방한 애들이 있잖아. 제중에 띨띨한 애들이 먼저 오는 애들이 있잖아. 그치? 그 제비고 여름이라면 안 되지. 그치? 제비가 좀 이게 좀 보여야지. 그치? 하나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안 되지, 여러분들. 그치? 오는 you can't eat your cake and have it. 너는 케이크를 먹을 수도 가질 수도 없다. 이건 뭐냐면처럼 이거야. 쌤이 케이크를 여러분한테 줄 테니까 먹어. 그러면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먹어야 되니까. 가지고 있어? 그럼 못 먹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두 개를 동시에 쫓을 수는 없는 거지 뭐. 답은 아까 2번으로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조그만 도토리에서 커다란 오크나무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속담을 활용한 속담 묻는 문제로 봐야지 여러분들. 이건 독해 문제 아니지, 그제? 속담 정리가 돼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금방 돼. 자, 그럼 잠깐 여기 좀 보자. 그래서 우선 속담 격언 문제는 이제 우선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됐나? 자, 이제 그 다음에 독해하고 연결된 거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자, 여러분들. 그 풀기 전에 또 쓰면 어떻게 풀자라도 기준을 알려주고 할게요, 여러분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진행을 할 겁니다.